물론 어제 한동훈 장관의 15분 발언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 필요성을 역설한 15분 발언이 일부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을 거란 분석도 있지만요. 오늘 비명계의 심경을 짐작하게 할 만한 보도 하나가 나왔습니다. 검찰이 대표님 관련해서 쪼개기 구속영장 계속 청구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는데 무도한 세상이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는 있긴 한데 국경을 넘어서 오랑캐가 불법적 침략을 계속하면 열심히 싸워서 격퇴해야죠. 오랑캐 침입 자체를 막을 방법, 회피할 방법이 있느냐? 없죠. 저는 그게 정치의 한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죠. 저는 결코 우리 국민들께서 이를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비명계 민주당 재선 의원의 오늘 중앙일보 인터뷰 내용입니다. 이재명 대표 마치 검찰을 오랑캐로 지칭한 이 발언이 표심을 자극했다. 저 기자간담회 이후에 이재명 대표 안 바뀔 것 같다고 판단했다. 당초 이 대표와 만남을 약속했지만 간담회 보고로 간담회를 듣고 취소를 했다. 오랑캐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오랑캐 발언으로 대표되는 전날의 발언 전체가 아마 굉장히 실망스럽게 느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직전에 서른 의원과 단독으로 만났다 둘이서 그때 서른 의원께서는 그 이후에 뭔가 스스로 액션을 취하지 않겠냐라는 뉘앙스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무슨 결단을 내려가지고 혼자 이제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에 질서 있는 퇴장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내용이 나오자마자 이재명 대표가 저 발언을 하면서 일축을 해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수사다, 조작 수사다라는 입장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나는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걸 재확인했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아, 이재명 대표 스스로의 질서 있는 퇴장이라는 기대할 수가 없구나. 이 프레임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심지어는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은 상태에서 옥중 공천까지도 한다는 얘기까지도 막 나올 정도였거든요. 일부 보도고 주장입니다. 그렇죠. 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이제 평가가 나올 정도의 일이 있으니 민주당 의원들께서는 아, 이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 의견을 전달하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는 이 프레임대로 1년 내내 갈 수도 있으니 예. 이게 민주당 전체의 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오랑캐 발언으로 대표되는 전날의 발언 전체라는 것은 민주당을 절대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영주 대표님. 네. 저도 이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분이 어떤 속내를 갖고 있는지도 저도 알 수 없습니다만 짐작컨대 비명계도 검찰이 좀 수사를 무리하게 한다. 어떻게 제1야당 대표를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검찰도 어떤 진술만 갖고 하지 않고 물증을 갖고 수사를 할 텐데도 아예 검찰을 100% 잘못했다. 혹은 악마할 수 있는 오랑캐 발언 때문에 표심이 이렇게 갈린 거 아니냐. 저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건 이 대표가 비명계를 품는 혹은 설득 작업이 실패한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설득 작업. 근데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표의 이런 결과들은 결국에는 어떤 신뢰, 신의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 말하자면 표단속이라고 표현하시잖아요. 소통을 강화했던 부분들은 본인에 대한 오해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 자체가 충분하지 않았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 비명계 민주당 재선 의원이라는 저 이름이 밝혀지지 않는 분의 이 발언은 전혀 이게 사실이라고 논리하고 근거 자체가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오랑캐 발언? 왜 이런 발언을 했죠? 오랑캐 발언은 오랑캐를 지칭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또 영장이 들어오면 어떡할 거냐. 그러니까 검찰이 무도한 수사를 한다. 예.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명계 의원들께서 그걸 맞득치 않았다?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내에서 검찰 수사가 말하자면 검찰 독재식이다? 아니다? 아니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말은 그렇게 했는데 어제 행동은 또 약간 좀 다른 부분이잖아요. 이 기사를 제가 보면서 이제 예. 이 기사를 쓰신 분도 알고 제가 취재도 한번 제가 오면서 이게 예. 왜 이게 나왔지? 그래서 이거 제목 장사하려고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차라리 비명계가 예. 좀 마음이 좀 돌아서려고 했었다면 23일 날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랑캐 발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내가 어떤 대표직에 대해서
어떤 조금 뭐 심각한 고민을 하겠다. 향후의 거치에 대해서 그러면 당에 도움이 되는 걸 하겠다. 이런 말이 안 나오고 기자들의 답변을 좀 회피했던 게 있습니다. 차라리 그 발언이라면 인정이 되겠지만 오랑캐 발언과 건들렸다. 저거는 저는 말씀인지 사실과는 다르다. 좀 말씀드립니다. 뭐 근데 사실과 다르다는 부분은 적절치 않은 게 실제로 이렇게 인터뷰를 했고 그러니까 이분이 한 분이 그렇게 하셨는, 생각을 했다면 그러니까 한 분이 그건 하셨는데 존중하는 거죠. 비명계 예. 쪽에서 저분 혼자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예. 전체가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도 취재를 하고 예. 당시에 뭐 무효표든 말하자면 가결표로 가겠다고 했던 사람들의 의원의 몇몇 그러니까 얘기를 했던 분들을 저도 만났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예. 저런 발언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런 내용들이 돌지 않는다고. 예. 그런 말씀 좀 확인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개인적인 의견일 수는 있죠. 예, 뭐 개인적으로 본인이 그런 표심이 있었다면 뭐 그런 건데. 그렇죠. 개인적인 의견일 예. 수도 있습니다. 어떤 근데 전체는 아니다.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민주당 내부 소식을 그래도 저보다는 서대민께서 잘 아실 테니까. 알겠습니다. 인용 하나 오늘 더 할게요. 오늘 전 좀 이 기사도 좀 눈에 띄었는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지난 22일에 그러니까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 비명계가 점심을 함께 했을 때 A 의원이 갑자기 글쎄 뭐 갑자기는 모르겠어요. 휴대전화를 열고 성경인 마태복음 27장을 읽었다. 희생하면 본인도 당도 살 수 있다는 메시지를 냈다. 저는 이 기사가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아직 누군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이현정 의원께서는 이 마태복음 27장 낭독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이 마태복음 27장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이제 써놓은 거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그 장면들을 이야기를 써놓은 건데 제가 알기로 서울 지역의 모 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 의원이 이제 이재명 대표와 간담회를 할 때 휴대전화를 들면서 이 구절을 읽었다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예수가 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즉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셔서 정말 이 세상을 새롭게 이제 만드셨는데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에게 하고 싶어서 면전에서 뭐 직접적으로 대표 사퇴하십시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을 빗대서 본인의 입장을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의원도 제가 보니까 꽤 고민을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조언을 할까? 바로 이런 어떤 그 서울 지역, 특히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의 어떤 인식, 이런 것이 저는 어제의 투표에 상당히 반영됐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는 자기 목숨이 지금 간당간당한 상황입니다. 뭐냐면 이 정치 목숨이 간당간당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적진적 네. 목숨이라고 그렇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내년 선거 어떻게 될지 모르고 왜냐하면 지난 21대 총선은요 보면 이 압도적인 표차로 이 지금의 민주당이 이긴 게 아닙니다. 다 지역구가 보면 근소한 표 차이로 다들 이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도층들이 이 민주당을 갔기 때문에 이제 승리를 이어졌는데 문제는 다음 총선 때 여러 가지 이슈가 등장할 텐데 만약 이재명 대표가 계속 대표직을 유지할 경우에 이 사법 이슈가 지배한다 그러면 실제로 중도층들이 과연 민주당한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고민들을 의원들은 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렇다 보니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요구를 했는데 문제는 대표 사퇴 안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 바로 오랑캐 이야기도 같은 취지입니다. 예. 결국 그날의 이 기자회견이 그동안 서른 의원이 이야기했던 뭔가 부결된 다음에 뭔가 어떤 입장을 낼 것이다라는 게 다 무산돼 버렸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더 이상 이제 만나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아마 그런 판단에서 한 것이고 결국은 이 의원의 어떤 그런 이 마태복음 27장의 의미가 결국은 이제 이 수도권의 상당한 저는 의원들의 공통된 공감대를 형성했지 않나 싶습니다. 저런 이 대표에게 다소는 좀 불리할 수 있는 비명계의 목소리, 전조 증상은 분명히 여러 보도를 통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이 대표의 여러 심경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만한 여러 사진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가 됐고 뭐 이 대표 스스로도 어제 표결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여유 있게 혹은 담담하게 신상 발언을 했을 때까지 그리고 근데 이제 오늘 침묵 어제 표결 결과 이후의 표정들 물론 뭐 사진 4장으로 이 대표의 심경을 다 담을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당사자인 이 대표가 어제 오늘 꽤 롤러코스터처럼 여러 감정이 오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이상민 의원이
이탈표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죠. 사실 그 물밑에 있는 얼음덩어리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방탄국회 또는 지난 대선이나 당에서 공약을 내걸고 이재명 대표가 내걸었던 그 불체포 특권에 대한 폐기 공약, 이거를 이제 와서 뒤엎는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고민스럽고 불편해하는 의원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찬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사실상의 가결이고 기술적으로 부결이 됐다고 봐야죠. 이재명 대표가 오늘 정치적 탄핵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너덜너덜한 방탄복 벗고 법정에서 본인의 죄값을 치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이 거대한 압력에 일부 의원들이 굴복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방탄복이 너덜너덜해졌죠. 이 부분이요. 민주당 중진 이상민 의원의 얘기. 기권 무효 11, 11, 9 합치면 20표니까. 네. 근데 만약에 이걸 찬성을 한다면 어제 체포동의는 가결이 됐을 텐데 139표였기 때문에 그건 찬성으로 봐야 된다.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다. 이 숫자 말고도 이건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제 부결이 됐기 때문에 이 대표가 본인 거취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니 이상민 의원이 그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한 걸 보면 이제 빙산의 일각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 내로남불 부분에 관해서 아직도 많은 의원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대선 공약에서 불체포 특권 이거 폐지 공약했죠. 그다음에 그 보궐선거에 나오면서도 불체포 특권 폐지 얘기를 여러 차례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막상 자기 일이 되니까 이제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한 말을 바꿨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 민주당이 정권을 내놓게 된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가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건데 이번에도 똑같은 프레임에 걸려들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수도권 의원들이 불편해하고 있고 그다음에 방탄정국이라는 게 이번 한 번 막는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예. 앞으로 2차, 3차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는 보도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조기에 손절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부 이제 뭐 한 19표 정도가 되죠. 이제 국민의힘이나 정의당을 제외한 찬성표 139표니까 그러면 그 정도의 사람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찬성표를 던진 것이고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진 사람들은 적극적인 찬성은 아니지만 소극적으로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2차, 3차 방탄에서 이 사람들이 다시 또 그야말로 찬성표로 돌아설 가능성이 꽤 있다 하는 관점에서 빙산은 10%만 위에 나와 있습니다. 90%는 물 밑에 있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이상민 의원이 당내에 여러 의원들을 접촉해 본 결과에 대한 본인의 느낌을 얘기하는 건데 물론 뭐 저걸 100% 맞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당내에 있는 뭐 아마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상민 의원이 접촉을 하겠죠. 근데 그 느낌 5선 중진이면요. 알겠습니다. 웬만큼 얘기를 하면은 본인이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빙산의 일각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일단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 정치적인 부분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법적인 절차도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겠죠. 다음 주제 바로 가보겠습니다.